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북한이 러시아, 중국, 이란 등과 함께 미국을 위협하는 대량 살상 무기 역량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미국을 상대로 이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할 경우 이를 격퇴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 하원 군사위의 대량 살상무기 대처 전략과 정책 청문회에 출석한 테레사 웰런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은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을 지목하면서 이들 국가들이 대량 살상무기 역량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hina, Russia, North Korea, Iran, and violent extremist organizations have or are pursuing WMD capabilities that could threaten the United States or U.S. interests. 웰런 차관은 또 국방부 내 대량 살상무기 대응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된 위원회의 주된 임무 중 하나는 한반도 비상 상황에 대비한 준비태세 집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한 연합군사훈련은 북한이 전쟁 초기에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상황에도 대비한다는 겁니다. 이어 위원회의 임무는 미국을 위협하거나 미국을 상대로 대량 살상무기를 사용하는 상대들을 저지하거나 필요한 경우 패배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이란, 중국, 러시아와 함께 화학, 생물, 핵무기 등 3가지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We're seeing just really aggressive behavior in all three forms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from those nations, from Iran, from North Korea. So I have a hard time parsing out any particular weapon that could kill literally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미국 국방부 산하 베일 옥스포드 국방위협감소국 국장은 적대 세력들은 서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형성했다면서 미국은 이에 대응하는 글로벌 파트너십을 채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임스 랜더빈 의원은 러시아와 북한은 지난 몇 년간 시리아의 생화학 무기 신경작용들을 지원했다면서 미군이 북한의 생화학 무기 장소들과 관련한 기밀 정보를 알고 있는지 우려를 표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이 최근 일주일 사이 한반도 상공에 특수정찰기를 5차례 전개하며 대북 동향 감시를 다시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군용기 추적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10일 미 해군 해상 초계기인 P-3C 오라이언이 한반도 상공에서 작전을 펼쳤습니다. 미군은 앞서 지난 5일 공군 정찰기 EAC 조인트 스타즈와 해군 정찰기 EP-3E를 한국 상공에 전개한 데 이어 6일과 7일에도 신호를 수집 분석하는 감청 정찰기 등이 한반도 상공에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한편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최근 미한 연합훈련이 시작되고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북 제재 완화 결의를 미국이 계속 막는다면 북한이 조만간 새로운 전략 무기를 선보일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해상에서 일어나는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한 관련 업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국무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국이 이달 워싱턴에서 국제 선박 등록 기관과 관계자, 외국 정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권고 사항을 공유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 간의 경각심과 상호 소통을 높이고 북한의 이 같은 활동을 탐지, 차단, 보고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첩보와 사이버 공격 활동을 지속하며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미 정부 방첩기관이 밝혔습니다. 미국의 주요 기밀 정보와 기술 등을 빼내기 위한 사이버 공격 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면서 이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국가방첩안보센터 NCSC는 10일 발표한 국가방첩전략보고서에서 사이버 능력과 감시 기술 발전으로 해킹과 인터넷 정보 조작 등이 미국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을 비롯해 러시아, 중국, 쿠바, 이란 등의 정보기관과 정부 주도 행위자들이 미국을 겨냥해 첩보전과 사이버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중대한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2년마다 발표되는 국가방첩전략보고서에 북한이 연속 포함된 것입니다. 보고서는 이들 국가들이 미국의 주요 기밀 정보와 독점적 연구, 기술,
금융 정보 등을 탈취하기 위해 사이버 공격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높아진 수준의 사이버 기술과 생체 인식 장치, 고해상도 이미지와 기술 감시 장비,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점점 더 정교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에반이나 NCSC 국장은 보고서에서 미국의 핵심 사회 기반 시설과 주요 공급망, 경제, 민주주의 기관과 사이버 분야를 적 공격에서 보호해야 할 5가지 핵심 분야로 꼽고 동맹국과 협력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도전에 대해 정부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 그룹 등을 통합하는 사회 전체의 공동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간첩 행위와 악의적 사이버 역량 강화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왔습니다. They've become more and more brazen. I don't think they're an existential threat to us in any way, shape, or form right now. However, they are certainly gaining in capability, increasing in capacity. 보고서는 또 대선을 앞두고 미국 내 여론을 조작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외국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사이버 활동과 미디어 조작, 정치적 전복 행위 등 관련 위협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가방첩안보센터는 북한 등 외국 정보기관들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공격과 방어 수단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미국의 모든 권력기관들을 활용해 새로운 안보 접근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중국을 중심으로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서는 관련 확진자에 대한 당국의 보고가 없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연맹은 북한 측 요청으로 북중 접경 지역에 자원봉사자 500명을 투입했다고 전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11일 현재 북한 보건당국으로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한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전했습니다. WHO 평양사무소는 VOA에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북한의 우한폐렴 조기 진단과 모니터링 등이 담긴 가이드라인과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을 포함한 회원국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 북한 당국의 요청으로 실험용 시약과 고글, 장갑, 마스크 같은 보호 장비를 북한 측 의료 종사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 전염병의 감염 진단과 임상 관리는 WHO의 핵심 사업이라는 겁니다. 북한인 국제적십자연맹 IFRC에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IFRC 아시아 태평양 지부는 11일 북한 보건성의 요청으로 북중 접경 지역 4개도에 자원봉사자 500명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IFRC 평양 지부와 각 지역 의료진을 비롯해 북한 당국 부처와 협력해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건강 검진과 개인 위생 증진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봉사자들이 외곽 지역 가정을 직접 방문해 우한폐렴 주의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자전거 700대를 제공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언론들이 평양과 북중 접경 지역인 신의주 등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가능성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WHO와 IFRC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해도 보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 국방부는 러시아 외무장관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미국이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미래 작전에 대해 추측하거나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의 데이비드 이스트번 대변인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지난 10일 관련 발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라브로프 장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단거리 미사일 배치를 계획해왔으며 이런 맥락에서 일본과 한국이 거론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의 미사일들이 배치되면 러시아 전체 영토가 사정권에 들어간다며 우리는 자연히 미사일 배치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미국의 핵전력 현대화에 289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10일 미 의회에 요청한 2021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핵전력 현대화와 이를 위한 예산 조달 세부안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핵전력 지휘통신체계 최신화는 물론 신형 B-21 장거리 폭격기와 콜롬비아급 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 등 핵전력 전반에 대한 현대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